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현직 야당 의원이 참여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라는 이름의 포럼인데요. 줄여서 마포 포럼이라 부르기도 하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다음 집권을 위한 이야기를 이 마포 포럼에 가서 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곧 연사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킹메이커를 자처한 김무성 전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 재집권의 요람을 노리는 마포 포럼, 그 큰 그림이 뭔지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호 전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강숙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마포 네네. 포럼이 요즘 문전성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네. 지금 이 마포 포럼의 성격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정권 탈환을 위한 일종의 전략기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동의하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 마포 포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때는 네. 그냥 전직 우리 의원들이 한번 모여서 서로 시간도 보내고 하자 이런 취지였지만은 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우리 전직 의원들 그 지난 국정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현재 국정 현안의 여러 가지 각 이슈를 주제로 음. 토론과 또 세미나도 해서 예.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세상으로 한번 음. 만들어 보자 그런 역할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고요. 네네. 물론 마지막 목표는 차기 정권 재창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지금 참여하는 그 전직 의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현재는 전직 의원들이 한 60여 명이 됩니다. 네. 60여 많네요. 분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매월 각 개인별로 일정률의 회비를 내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들도 뭐 그러니까 다수 그러니까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현직 의원님들은 현 회원은 아니시고 네. 저희가 이제 전직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일을 하니까 가끔 오셔가지고 네. 격려차 네. 저희에게 뭐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방문도 해주시고. 예. 예. 뭐 현직 의원들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전직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이제 그 세상 돌아가는 거나 정치 돌아가는 걸 이제 보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의 전국이라고 할까요? 상황을 어떻게 진단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전국 상황이라면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국민들의 불만도 많고 네. 또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또 야당의 행태 네.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 부분이 많이 얽혀 있는데 예. 하여간 야당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만 또 야당에 대한 실망도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좀 한번 좀 그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네. 많은 뭐 이제 그 정치권 안팎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뭐 그 야당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이거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던데 마포 예. 포럼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여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못한다. 네. 이런 현상들 예. 참 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몇 가지를 뽑는다면은 뭐 그동안 우리가 미래통합당 시절에 네. 마지막 보수 대통합을 뭐 이루질 못했다. 그리고 또 어중간하게 또 중도 보수를 표방한 또 극우와 단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우리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아주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탄핵 정리 안 된 것, 예. 또 이념 투쟁 일변도로 나간 것,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남 꼰대성이라고 할까요? 영남군대. 네. 영남에서 뭐 꽂기만 하면 당선된다. 이런 여러 가지 됐는데 아직도 이 보수가 떠났다가 중도층도 돌아오질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셨잖아요. 그러면 마포 네네. 포럼에서는 김종인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저희는 그때 포럼에서 볼 때 김종인 그 전직 우리 마포 포럼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요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없다는 그런 사람 중에 사람이 나설 자리는 깔아주질 아니하고 아하. 결국은 본인이 어떤 대권 주자로 나서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의구심을 저희가 많이 속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말 많이 그러나 나왔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 강연에서는 네. 자기는 정말로 이 보수의 재집권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또 네. 정당의 어떤 이 정권 승리를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런 일을 할 뿐이지 네. 개인적 욕심은 없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자기는 대권 후보가 될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연령을 봐서라도 그럴 에너지가 없다. 네. 이런 거를 천명을 하셨어요. 예. 그 후로부터는 이분의 진실성을 믿고 또 이분의 스타일이 아주 강한 개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아주 강한 혁신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정권이 비호감들을 떨어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네. 그분의 지금 현재 기대가 저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마포 포럼에서 그런 의문점이 이제 말끔히 가셨다면 당연히 이 질문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본인이 생각이 없으면 차기 예비 주자들에게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왜 자꾸 차단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예. 아니 대권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예. 본인이 스스로 내가 대권 후보가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대권 후보로서 이러이러한 비전과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겠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제는 원희룡 지사가 대권에 대한 꿈을 이제 저희 마포 포럼에 와서 밝혔는데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사람들은 아직 입을 다물고 있으니 자기가 직접 가서 너 대권 후보 할래, 너 대권 후보 할래 할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하겠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서라. 예. 그러면은 당이 앞장서서 그 운동장을 마련해 주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12일로 예정됐네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금 그 마포 포럼에서 초청해서 지금 그 강연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권 갖고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같이 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네. 그럴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커트했잖아요. 오히려 인물 평가지 하면서 이거는 예. 그럼 본인이 그러니까 나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오히려 커트를 하면 마이너스로 접근가요? 네거티브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어떤 인간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날 저희 포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의 딱 핵심은 우리 당외 사람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자기는 우리 국민의힘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외 사람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거론을 할 입장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안철수 대표가 뭔가 생각했으면 일단 입당부터 하라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게 여러 가지 아니면 아니겠습니까? 당 밖에 있는데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라면 당 밖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그러면 한번 당을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역제안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타진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타진을 할 거라고 보세요, 대표님?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뜻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김종인 대표가 마다할 리는 없겠죠. 그럼 혹시 마포 포럼에서 안철수 대표 이제 초청 강의를 기획한 것도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도 흔쾌히 응했던 거고요. 아주 흔쾌히 응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저희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차기 대권 이전에 지금 그 눈앞에 다가온 건 내년 보궐선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근데 지금 며칠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또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인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또 막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대표님? 그분의 특징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사람이 없다 네,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좋게 생각하면은 자극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파는 쪼그라져 있고 좌파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 네. 우파 인물 없다고 이게 그냥 막 진짜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가 왜 손가락질을 스스로 하고 작게 만들고 우리에게 흠집을 내는가. 그래서 운동장을 빨리 개방하고 깔아야 된다. 네. 그리고 반문전선 형성하고 야권 통합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네. 저는 김종인이가 사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또 과거에 많은 경륜과 또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자극적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서 정당의 어떤 계속적인 강한 혁신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읽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자극 효과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하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좋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김종인 위원장의 그 가슴 속에 다른 후보군이 있다고 그 추측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아마 그런 얘기는 자기가 표명은 안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예. 자기의 이상형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자기 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뭐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점지한다고 후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그래서 한번 그렇죠. 여쭤보고 싶은데 마포 포럼 차원에서 뭐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로 이런 사람이 좋겠다는 혹시 좀 이야기가 좀 오간 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오간 건 없고요. 예. 단지 이제 뭐 문제는 이제 서울시장도 과거에는 뭐 미투 사건으로 자살도 하셨고 오기돈 부산시장도 거기에 있고 안희정 지사도 이런 사건으로 사임을 했는데 가장 우선적인 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그 기스가 안 난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뭐 시정을 걸 수 있는 능력과 소신이 있는 그런 인물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스란 표현을 그냥 생채기로 바꾸겠습니다,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언론지상에 오르락내리는 후보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굳이 여기서 이름을 열거하지 않아도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출마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제가 그 평가를 개인적으로 한다면은 뭐 이제 초반전이니까 많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비전들 이런 걸 본다면은 한번 평가를 한번 하고 또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죠.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그 너무 올드한, 여기서 올드하다는 게 나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참신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올드함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 떼고 묻지 않은 신인 이런 쪽을 좀 그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뭐 마음속에 뒀던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분석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 받아들이세요? 언론의 그냥 소설 쓰기라고 보세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요, 뭐 소설 쓰기보다는 김동연이라는 분이 또 과거에 여러 가지 그 공직 생활을 해온 또 이런 부분에서 경험과 할 때는 뭐 해볼만하다 그런 적절한 인물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또 언론에서는 그렇게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혹시 마포 포럼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는 초청 강연을 그 계획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분은 저희가 제3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나설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김무성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선출직 다시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가능성을 뭐 보도를 하던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습니까? 대표님이 읽으시기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희도 사실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인재가 없는 그 이런 시국에 과거의 정치적 경험과 또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가장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최적의 인물이다. 근데 그분은
자기 마음속은 과거에 우리 당의 또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여러 가지 또 앞장을 선 그런 마음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 대신 킹메이커 역할은 당을 위해서 또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전혀 나설 마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라고 하면 최소한 재보궐선거에는 전혀 나설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재보궐선거는 아예 염두에 아니죠. 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 포럼의 강석호 공동 대표였습니다.